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스페인어의 보나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델레 베도스 적중특강 오늘 시작하는 날이고요. 저는 보나쌤입니다. 자, 우리 적중특강 오늘 독해편, 작문편 먼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독해 영역 중에서는 제가 따레아 꾸아트로를 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좀 풀이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따레아 꾸아트로가 사실 따레아 우노도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험지에 써있는 그대로를 읽고 푸셔야 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문법적인 이렇게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없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그 시험에서 어휘를 좀 많이 아시는 채로 푸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따레아 우노도 스트레스는 잘 읽고 푸셔야 되는데 따레아 꾸아트로는 좀 암기가 가능하다 그렇죠. 같이 좀 볼게요. 자, 우리 따레아 꾸아트로는 그래서 빈칸 14개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독해 영역 36개 문제 중에서 14개씩이나 차지를 하기 때문에 꽤 비중이 높은 편이죠. 거의 40%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따레아 꾸아트로를 좀 잘 좀 풀어보는 그런 대비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 빈칸이 있는 텍스트를 지금 보시고 계실 텐데 빈칸을 둔 채로 1차 독해를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빈칸을 처음부터 이렇게 채워가시면서 독해를 하시기보다는 먼저 글의 흐름을 전반적인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독해할 때가 빈칸이 포함된 문장의 내용을 그 문장의 내용만 보시는 걸로도 사실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혹은 앞문장 정도, 그렇죠? 뒷문장이 영향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한 문장 내에서 아이의 문법적인 소스는 이미 드러나 있거나 혹은 앞문장 정도는 그래도 내용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관되는 내용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보기를 정확히 구분한다. 아, 베, 세 이렇게 삼지선다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전치사 문제인지 혹은 동사 변형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보기가 지금 어떻게 다른지를 그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지에 그래서 그것을 메모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아는 뭐 직설법의 불완료 과거, 배는 뭐 직설법의 미래, 세는 접속법의 뭐 현재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아예 틀린 문법, 그렇죠? 문법 규칙 자체가 틀리다라고 했을 때 먼저 소거를 하시고 나머지 옵션 2개 중에 선택을 하신다든지 이런 좀 이렇게 시간 활용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아닌 거 눈에 띌 수 있거든요. 바로 소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또 내용상 맞지 않는 문법적으로는 될 수 있는데 내용 이 해석에 따라서 될 수가 없는 그런 선택지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재빨리 소거를 하시면서 정답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아예 뭐 문제은행처럼 항상 같은 룰만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에요. 델레 시험은 뭐 토익이라든지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더 광범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문법 규칙 내에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서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우리 세반테스 사이트에 가면 있는 모델로 베도스 있는데 그거에 따레아 꾸아트로를 좀 풀면서 요 정도 해석과 요 정도 어휘를 내가 알고 요 정도 문법은 좀 알아야지 델레 베도스에 우리 따레아 꾸아트로 풀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23번 블랭크부터 보겠습니다. Hace varios años leí un ensayo de no recuerdo qué autor inglés en el que contaba las dificultades que se le presentaron para deshacerse de un paquete de libros que por A, B, C motivo quería conservar en su biblioteca 한 문장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그래서 블랭크에 cualquier, ningún, ninguno 이런 거 들어가는 문제구나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부정어라고 합니다. 부정어. 그래서 부정형용사 혹은 대명사라고 하는 아이들이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요 아이들, 그쵸? 알고, 알기에, 나다, 나디에, 그쵸? alguno, ninguno 혹은 cualquier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사, 앞에 있는 아이들이 명사고 이런 애들은 대명사해서 명사와 함께 붙여 쓸 수가 없다라는 규칙을 아시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ninguno, motivo는 아예 안 되구나 먼저 소거를 해주셔야 돼요. ninguno와 motivo 명사를 함께 쓸 수 없다 해서 답은 아 아니면 베이다. 자, 그래서 아와 베는 motivo라는 명사 앞에 쓸 수 있는데 por cualquier motivo라고 해주면 이 문장은 긍정문이 되죠. por ningún motivo 해주면 이것은 부정문이 된다의 차이점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por 전치사부터 quería conservar까지 보시게 되면 요 둘 다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por cualquier motivo quería conservar, por ningún motivo quería conservar. 두 가지가 가능한데 어떤 이유로든 conservar를 원했던 그러한 책들이라고 한다면 긍정의 cualquier이고요.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든 conservar를 하고 싶지 않았던 부정문이라면 ningun이 답이 된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것을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결정짓는 단어 하나, 동사 하나는 necessary예요. 자, 지금 이 사람이 뭐 이야기했는데 어려움들, 그에게 나타난 어려움들, deshacerse de un paquete de libros 줄여서 deshacerse de los libro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책들을 처분을 하는 동사 표현이 나왔어요. deshacerse는 그것을 아예 없애다, 처분하다의 표현이라는 것을 해석하셔야지.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conservar를 하고 싶지 않고 처분하고 싶었던 책들이라고 해석이 맞아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문장이 도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순서가 어순이 지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ningun을 써주면은 no를 따로 안 써도 돼서 지금 요런 문장 순서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뒤로 보낸다면, 요렇게 por ningún motivo를 뒤로 보낸다면 que no quería conservar en su biblioteca por ningún motivo라는 문장으로 재해석할 수 있구나, 다시 구조를 잡을 수 있구나라고 눈치를 채주셔야 돼요. 자, 정답 그래서 우리 cualquier가 빠지고 ningún motivo라고 넣으셔야 된다, 그렇죠? 요 정도 우리 델레베도스에서는 탁탁탁탁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지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문법적으로는 아와 베가 둘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4번 볼게요. Ahora bien, en el curso de mi existencia he podido observar que entre los intelectuales es corriente oír la queja de que los libros terminan 전치사 sacarlos de sus casas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전치사 문제 무조건 나오죠. 전치사 문제는 블랭크를 기준으로 바로 앞과 바로 뒤에 연결을 일단은 1차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de que los libros terminan 전치사 sacarlos de sus casas 요 구간만 놓고도 잘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요것도 문장이 아까 우리 바로 앞에 23번처럼 순서가 이게 글의 내용이 좀 그래도 심오한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문장을 쓸 때 사람들이 좀 이렇게 특수한 기법을 좀 사용을 해요. 그래서 La queja de que terminan, la queja de que 주어니까 ellos 가 주어라면 terminan 동사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데 굳이 순서를 바꿔서 los libros terminan 전치사 sacarlos. 자, 여기 보이시죠? 동사를 기준으로 목적어가 먼저 등장을 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목적격 대명사, 즉 los를 중복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려면 보세요. Los libros Los intelectuales가 주어예요, 사실은. terminan 전치사 sacarlos de sus casas라는 구조고요. 요거를 또 한 번 더 쉽게 바꾸면 los intelectuales terminan 전치사 sacar los libros de sus casas 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지식인들이 sacar los libros 한다라는 과정 내에서 동사 terminar를 쓰고 있는데 끝내다, 마치다 동사가 전치사 por와 동사 원형과 함께 쓰이면 결국에는 마침내는 무엇을 하고 만다라는 수거 표현이 존재하고요. 요거 암기해 두셔야겠죠. 자, terminar의 현재 분사 쓰는 것과 같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장에 los intelectuales terminan sacando los libros de sus casas라고 할 수도 있다. 요거 암기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뭐 terminan para sacarlos, en sacarlos 요런 거는 아예 없는 표현입니다. 전치사 por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yo no he estado, 나는 있지 않았대요. probablemente no lo estaré jamás. 절대로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 같은데. en este último extremo, 그렇죠. 그러한 마지막 극단에 pero nunca 하고 동사 poder, poder, poder 세 가지 변형을 주고 있죠. imaginar que algún día me encontraría 까지만 일단은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어느 날 그런 상황에 놓일 거라는 것을 상상을 poder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보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우비라 포디도는 하면서 시험지에다가 메모하는 거. 접속, 과거, 완료지 뭐 이런 식으로 쓰시더라고요. 아브레 포디도는 직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써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직설의 미래 완료구나. 아브레 포디도, 그렇죠? 뿌디에라는 접속의 과거, 접속의 불완료 요렇게. 그렇죠. 메모를 좀 하시면서 어떤 기준인가. 일단은 그럼 만약에 직설법이 뭐 못 들어간다든지 뭐 접속법이 못 들어간다든지 그런 규칙에서 먼저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설인지 접속인지 먼저 따지시고 그리고 어떤 시제 변형인지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포인트. 눈가로 시작되는 지금 이 문장이
종속절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를 채주셔야 돼요. 자, 주절 내에서 그러면 주절 내에서는 원래 동사 변형 우리 직설법만을 쓸 수가 있다라고 스페인어 문법 옛날에 배울 때 배우시죠? 자, 주절에서는 직설법만 쓰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인생에는 항상 예외가 있어요. 접속법을 사용을 하는 예외의 경우에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주절이면은 nunca poder imaginar que 이하가 종속절인 거예요. 그렇죠? que algún día me encontraría. 이런 상황을 나는 상상을 못했다라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우비에라 하고 과거분사 쓰는 이 접속법의 과거 완료의 경우에는요, 과거 사실 반대 가설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얘는 사실 아브리아 PP, 직설법의 가능 완료를 대신해주는 역할로서 이 예외의 경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은 nunca habría podido imaginar 라고 하는 문장인데 이것을 조금 더 이 관용 표현조로 nunca hubiera imaginado, nunca hubiera podido imaginar 라고 쓴 것이다. 자, 아브레 PP 하는 직설법의 미래 완료는요. 미래의 시점의 완료가 이미 났을 일을 말한다. 예를 들면 a las 10시, 이따가 10시, 밤 10시가 될 건데 그때에는 ya habré salido, 나는 이미 나갔을걸? 이라고 해서 미래에 끝났을 일을 미래 시제로 말하는 것이다. 자, 우리 아라이에라의 접속법의 과거, 그렇죠?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아예 지금 주절 내에서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주절에서는 못 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예외의 경우가 지금 이 우비에라 포디도, 아브리아 PP를 대신하는 우비에라 PP 사용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나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 nunca habría podido, 원래의 문장은 이런 형태이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 우리 hubiera podido a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거는 사실 좀 꽤 나오는 편이에요. habría pp를 대신하는 hubiera pp의 사용법,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심플한 문장 하나 났네요. trataré 전치사 contar mi experiencia 라고 했는데 tratar 동사, 대동사 원형,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요거는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자, tratar의 전치사 en 같은 경우는 많은 쓰임이 없고 a를 쓰는 경우는 사람 목적어일 때, 누군가를 대하다, 다루다, 취급하다라고 할 때, 치료하다에 또 쓸 수 있고요. 예를 들면 tratar bien a los clientes, 이때는 뭐 쓸 수 있겠죠. tratar a un enfermo, 이런 구조에서는 a를 쓰지만 a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tratar de 동사 원형이 정답이다. 요거는 뭐 쉽게 푸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26번이었고요. 27번은요. De pasada diré que es probable que esta historia irritar 동사네요. a muchos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눈치채셔야 돼요. es probable que 동사 요거 물어본 거구나. 자, probable가 지금 키워드가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irritar 동사를 쓰고 있는데 우리 irritaría 요거는 뭐예요? 가능법은 사실은 직설법 동사 변형이라고 그냥 간주를 해버리죠. 편의상. 원래는 그냥 독립적인 문법 체계에서는 동사 변형인데, 자, irritar 동사에 이거는 직설법의 현재구나. irrite라고 돼 있는 것이 접속법의 현재구나 해서 접현, 직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 그래서 보시면은 ser 동사의 probable que는 subjuntivo이다. 요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많은 이들을 irritar 시키는 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문장이 되고요. 요거 4줄 정도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스페인어의 연결 동사라고 하는 동사들이에요. 베르보스 코플라티보스라고 하는데 요 동사들을 쓰시고 verdad과 그의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에 해당되는 명사나 형용사, 그렇죠? 쓸 때는 직설법을 쓴다. 자, 그런데 그 구조를 부정문으로 사용을 한 경우에는 접속법으로 바뀐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능성 있다. 지금 나온 우리 probable라든지 possible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은 마찬가지 접속법, 종속절 내에서 접속법 쓰고요. 좋고 나쁨의 평가, bueno malo를 제가 대표 주자로 넣어놨는데 좋고 나쁘고 뭐 이상하고 뭐 멋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관적인 좋고 나쁨의 평가일 때도 subjuntivo 쓴다. 요거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probable에는 접속법. 이렇게 답이 나와야 합니다. 27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28번 블랭크는 그 앞에 있는 문장 구조가 좀 이해가 안 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La verdad es que en determinado momento de su vida o uno conoce demasiada gente o a uno lo conoce demasiada gente o uno se da cuenta 이런 식의 약간 재밌는 문장 구조예요. 저만 재밌죠? 자, 사실은 살다 보면 어느 한 시점에 하면서
오 접속사를 반복적으로 나열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문장을 써서 이러거나 아니면 이러거나 아니면은 이러거나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가상의 주어 우노 뭐 아니면은 불특정의 주어 그렇죠? 그래서 무인칭 표현처럼 누군가 한 사람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상하죠. 그냥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conocer demasiada gente. 예를 들면 작가의 경우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게 되거나 반대의 경우죠. 목적어로 바뀌었어요. 자, 아니면은 uno se da cuenta de que. 그냥 알아채지는 것이다. 네 개 대명사 문제네요. 그렇죠? 자, 사실 뭐 앞에까지 중요하지가 않고 또 까르비비를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고요. 동사 변형이 현재 3인칭 단수구나 요거 눈치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알게 된다, 그냥 깨우치게 된다, 자동적으로. 또까르 비비를 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채는 것이다. 책이 너무 많이 나오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자, 구스타르 동사의 계열에 관한. 또까르 동사는 여러분 원래 터치하다, 만지다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른 의미로 쓰인다면은 우리 구스타르 동사 계열로 해서 쓰이면서 반드시 어떤 대명사, 목적격 대명사는 간접 메텔레와 함께 쓴다. 그래서 의미는 순번이다, 차례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죠. 약간 당첨되고 우리 복권 당첨되고 이런 거 그렇죠. 도깔라 롯데리아 이런 거 쓰는데 지금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 이 시대에는 책이 많이 넘치는,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레아토카도 비비르 에누나 에포카, 그런 시대에 살게 된 것이다. 그런 시대에 내가 걸린 것이다. 내 팔자가 그렇다라는 뉘앙스라서 이렇게 또까르 비비르를 썼는데요. 대명사 세라든지 로라든지 절대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레아토카도 아우노예요. 결국에는 아우노 그렇죠. 그 불특정한 사람에게는 걸렸다, 당첨되었다, 뭐 그렇죠. 순번이 되었다. 자, 우리 대명사 문제 구스타르 동사 계열 반드시 나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보시면은요. Llega el momento en que tus amigos escritores te regalan tantos libros. 그렇죠? 자, 요거는 처음부터 약간 좀 상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순간이 도달을 하냐면 네 친구들, 작가 친구들이 너한테 선물을 계속해서 준대요. 책들을 선물을 주는데 아파르테 되는 뭐뭐 말고도 그 더욱이 이상으로잖아요. Los que generosamente te pasan para leer blank inéditos 했습니다. 괄호 닫았어요. Que necesitarías dedicar todos los días del año. 자, 그러면 이 괄호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작가들이, 친구 작가들이 계속해서 책을 선물을 해줘. 한 해에 매일매일 365일을 읽어야 될 정도로 많은 책들을 준다. 근데 그 책들은 뭐 말고도 더 주는 책이에요. 그들이 너무나도 친절하게끔 너에게 주는 때빠산 계속해서 주는 이에요. 그렇죠? para leer하고 pero aún ya inéditos. 여기서 뭐 키워드는 inédito라는 형용사가 담당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빼로만 접속사고요. 빼로는 접속사예요. 아운과 야가 부사인데요. 빼로 접속사는 문장 두 개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블랭크에서는 쓰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눈치채 주셔야 돼요. 빼로 함정이구나. 자, 그런데 부사 아운과 야는 이네디토라는 형용사 수식이 가능하죠. 그 대신 아운의 의미는 또다비야 이네디토스, 아직 이네디토스 한 책들, 그리고 야는 벌써 이미 이네디토스 한 책들. 자, 우리가 이네디토의 의미를 모르면 사실 이런 문제는 풀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뭐예요? 에디타르 동사에 연관이 있는, 그렇죠? 책을 뭐 편집하다 혹은 출판하다. 그렇죠? 에디타르 동사. 그래서 형용사 에디토, 이네디토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에디타르가 되어지지 않은, 아직 세상 밖에 나오지도 않은 원고까지 너에게 준대요. 읽을 거리라고. 자, 그래서 아운이라고 하는 지금 부사를 써서 아운 형용사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요거를 만약에 동사를 연결을 해서 estar ineditos라고 준다면은 aun cuando라고 하는 접속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aun cuando están ineditos. 혹은 aunque están ineditos. 지금 같은 의미가 됩니다. 아직 그 책들이 출간이 되지도 않은 것들까지도 주는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책을 준다. 이런 식의 지금 문장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형용사 이네디토의 의미 때문에 발생이 된 29번 문제였습니다. 정답 아운이었고요. 자, 우리 30번은요. El hecho es que
Desde hace 20 años. Mi afición por la lectura se vino 하고 동사 haberse contaminar의 지금 변형 형태고요. Con el hábito de comprar libros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la lectura에 대한 그 afición, mi afición por la lectura가 동사 구간 그쵸? se vino 하고 30번도 또 다른 동사. 근데 이 hábito de comprar libros, 책을 사는 어떤 그런 습관과 더불어 그런 습관에 대해서 꼰따미나르 동사는 의미가 어떻게 되죠? 오염시키다 동사죠. 자, 그래서 동사 1과 동사 2를 연결을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되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라는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심지어 관용 표현조로 베니르 동사를 써서 플러스 현재 분사 쓰는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뭐뭐 하다의 표현이에요. 그냥 단번에 꼰따미나르가 확 되어졌다가 아니라 뭐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베니르세 지금까지 그러해왔다. 우리말에서도 쓰는 그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꼰따미나르세 지금에서는 세비노에 이때 대명사 세가 사실 꼰따미나르세의 세예요. 꼰따미나르세 되어져 왔다. 베니르 동사 원형은 뭐뭐를 하러 오다. 이건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거죠. 그냥 이동동사의 역할인데 플러스 이런 식으로 현재 분사를 쓰는 경우가 우리 세비노 꼰따미난도. 꼰따미나를 해왔다, 이라는 뜻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다라는 표현보다는 계속해서 그러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동사 원형과 과거 분사, 이런 거는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눈치를 좀 채주셔야 합니다. 30번이었어요. 자, 우리 31번 보시면은요. Cuando uno empieza a sentir la atracción 전치사 esos establecimientos llenos de polvo 까지만 봐도 돼요. 그렇죠? 굉장히 길지만 자, sentir 동사의 la atracción이라는 명사고요. 전치사 그리고 los establecimientos llenos de polvo는 사실 오래된 서점 같은 거를 책방 같은 걸 말해요. 아무튼 자, 우리 sentir 동사의 아트락시온이라고 하는 명사를 그쵸 느끼는데 무엇에 대해서 어떠한 대상의 매력을 느끼다라고 할 때 포르 전치사로 연결을 쓰고요. 우리 빠라라든지 뭐 꼰 이런 것은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포르 전치사의 다양한 기능들, 이유, 원인, 동기 뿐만 아니라 어떠한 감정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전치사 포르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런 표현들 암기하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구간에서 딱 걸려 있으면 sentir afecto por, sentir simpatía por, sentir odio por 그렇죠? 그리고 sentir interés por 이런 식의 표현들 같이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ntir la atracción por las librerías. 그렇죠? 자, 우리 블랭크가 이번에는 또 짧은 문장에서 나왔는데요. un día uno 동사 3인칭 단수 변형인데 ser, ponerse, estar 이렇게 세 개 동사 들어와 있죠. tranquilo leyendo en su casa.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그렇죠. tranquillo라는 형용사 그리고 leyendo라고 하는 현재 분사 연결이 되고 있구나. 자, 우리 지금 보시면 그래서 ser 동사를 여기 먼저 볼까요? 세르 동사를 연결시킨 경우에는 그저 주어에 대한 본질 묘사밖에 안 되죠. 그 사람은 원래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다. 의 말밖에 안 됩니다. 자, 포네르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se pone tranquilo, 갑자기 평온해진다. 의미가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장 내에서.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estar 동사를 씀으로써 está tranquilo leyendo. 이러하면서 이러한 상태이다. 요거를 제가 문장을 길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시게 느려봤어요. Está tranquilo mientras está leyendo 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중간의 것을 생략을 시키면서 Está tranquilo leyendo en su casa un libr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읽는 동안에는 평온하게 있다. estar 동사의 상태에 대한 표현에 딱 부합이 되죠. 자, 그래서 está tranquilo leyendo 이렇게 32번이었고요. 자, 우리 33번의 경우에는 또 Eso le suena a uno como si el amigo le 동사는 decir 세 개죠. 자, 디리아는 그래서 우리 직설법으로 간주하는 가능 그렇죠? 디히에라는 접속법의 과거 그리고 네시아가 직설법의 불완료 과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런데 사실 이런 33번 문제는 꼭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단순 암기로 푸시는 문장이고 블랭크 앞에 꼬머시 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접속법의 과거 혹은 과거 완료 둘 중에 하나를 찾으세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친구들이에요. 꼬머시
igual que si, lo mismo que si라고 했을 때는 접속법의 과거 완료만 항상 받고요. 예외가 없습니다. 자, as if,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 그런 거 있죠? 마치 무엇이듯이, 마치 그러하듯이. 요 경우가 접속법의 과거를 쓰는 경우고요. 접속법의 현재 같은 게 절대 안 돼요. 접속법의 과거 완료를 쓰는 경우가 마치 그러했듯이, 였듯이, 이미 지났듯이, 완료가 됐듯이. 자, 지금 문장에 넣어보시면 데시르 동사기 때문에 마치 친구가 que inteligente eres 라는 말을 하듯이 들린다.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 자, 근데 만약에 접속 과거 완료가 등장했다면 마치 그런 말을 해준 것처럼 느껴진다. 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디리아 이런 거 꼬머시 뒤에는 아예 다른 것이 다 안 되고 무조건 접속의 과거 완료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33번이었고요. 자, 34번 블랭크 또 대명사 문제 나왔죠. pone, se, le, lo 있고 pone uno a contar los libros por cientos, luego por miles. 자, 그래서 꼰따르 한다라는 건데 책을 100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몇 권이 있는지를 지금 센다라는 식의 표현이고요. 자, 그랬을 때 se pone a contar, le pone uno a contar, lo pone uno a contar 했을 때 우리 대명사 se를 쓰는 제귀동사로 써야지 다른 A, B의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지 혼자서 se pone uno 자기 혼자서 집에 있을 때 갑자기 막 책들을 세보기 시작하는 동작을 한다라고 연상이 되죠. Se pone a contar los libros y se pone a sentir의 연결이에요. a sentirse inteligente 라고 하는 구조가 되는데 자, 레나 로를 쓰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le pone uno라고 한다면 A가 B에게 무언가를 뽀네를 한다, 옷을 입혀준다, 착용시켜준다 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로면은요, 로 뽀네 우노 하면 다른 주어가 그 우노를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 그를 뭐뭐 한다 해서 지금 다른 어떤 대상이나 목적어, 다른 주어가 존재가 없는 경우에는 제기대명사가 답이구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뽀네,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시작한다, 책 몇 권인지 파악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난 되게 똑똑한 것 같아, 이렇게 착각에 빠진다. 자, 우리 35, 36 마지막입니다. Como a medida que pasan los años,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자, 그리고 우리 접속사 문제 등장했어요. Se sea un verdadero infeliz idealista, uno cuenta con más posibilidades económicas. 여기까지 끊어도 이미 내용도 대충 파악이 됩니다. 자, 이 우노라는 주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죠. 글 쓰는 게 직업인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더 돈을 많이 부를 많이 축적을 할 수밖에 없죠. posibilidad económica 말 그대로 그렇죠. 부를 쌓는 거예요. 경제적인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니까 돈이 더 많이 생기는 거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그렇죠. 근데 괄호 안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세르 동사죠, 일단은. 세르 동사. 세르 동사도 지금 주어가 불특정이기 때문에, 무인칭이기 때문에, 세세아를 씁니다. 세세아, un verdadero 별로 중요하지 않고, un infeliz idealista만 봅시다. infeliz는 불행한. 이것도 infeliz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un idealista. 이상주의. 굉장히 불행한 어떤 이상주의, 진정한 이상주의자인 경우, 그런 사람이 지금 이데알리스타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속을 시켜야지 내용이 맞을까요?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과는 사실은 상반되는 내용이 되죠. 자, 우리 아메노스께 조건 접속사라고 합니다. 조건 접속사. 그래서 뭐뭐한 경우만 빼고 제외하고예요. 동사 변형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일단 보시면 조건 접속사의 경우에 깨로 끝나는 조건 접속사들은 얘네들을 받죠. 깨로 끝나는 경우는 접속법의 변형을 다 받아요. 자, 그런데 똑같은 조건 접속사인데 C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뭐뭐한 경우만 빼고 의미도 똑같은데 직설법도 받아요. 그렇죠? 우리 그냥 C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Si hace sol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salvo si hace sol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직설법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대아이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접속사냐? 결과 접속사예요. 우리 포르에소의 친구예요. 대아이께는. 그 대신 포르에소, 볼로단토, 아시께 이런 애들은 항상 직설법 변형을 받는데 대아이께만 유일하게 접속법을 받는 결과절 접속사 중에서 유일하게 접속법 변형을 받는 접속사가 대아이께예요.
내용은 그냥 똑같이 연결하시면 돼요. 이러하다, 내 아이께 접속법 해주면 그래서 그러하다 라는 문장이 되는 사실인 경우에도 접속법을 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해석을만 놓고 봐도 혹은 구조적으로 놓고 봐도 안 되는 게 지금 누가 있어요? 접속법에 뭐 현재를 쓰는 살보시? 안 되겠죠. 살보시 세세야 요거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살보시를 쓴다면 살보시 세에스면 가능합니다. 네, 대하이께는 괄호 안에서 뭔가 결과절을 이을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안 되고 있죠.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그래서 인펠리스한 이데알리스타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이데알리스타한 경우만 아니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겠지. 라는 문장에 대해서 우리 정답이 아메노스게 조건 접속사가 답이 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6번도 볼 건데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uno ha recorrido más librerías, 더 많은 서점을 가보고 있고 y naturalmente uno 하고 동사는 volverse, convertirse, hacerse en escritor. 요 구간만 떼어서 보셔도 돼요. 그렇죠? 자,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에스크리토르, 작가라고 하는 것이 뭔가 된다라는 식의 내용을 넣고 싶은 거였는데, 그렇죠? 볼베르 동사, 볼베르세, 꼼베르티르세, 아세르세 이렇게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세 대명사 중요하고 에스크리토르 요거 앞에서 요거 하나만 놓으면은 딱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암기해 두셔야 돼요. 꼼베르티르세 en 똑같다, transformarse en 똑같은 의미가 되고요. 똑같은 전치사 n의 사용이 있습니다. 뭐뭐로 바뀌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볼베르스는 형용사를 주로 쓰는데 어떠한 상태로 바뀌다 라고 하는 게 맞고요. en escrito르는 연결이 안 됩니다. 아세르세 같은 경우에는 uno se hace en 전치사 없이 그냥 escrito르면 가능합니다. 네, 요것도 델레 시험에서는 곧잘 볼 수 있는 그런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해 두시면 좋겠죠. 자, 우리 그래서 14개 문제 이런 식으로 좀 봤는데 여러분들 내용 해석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용을 좀 해석해야지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출제 의도 파악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법 규칙 암기하시는 것. 그렇죠? 그리고 블랭크 여러분 푸실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끊어서 어떤 요소들을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이번 적중 특강에서 느끼셨길 바라면서 우리 독해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우리 델레베도스 적중 특강 이번에는 우리 장문편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장문 따레아 우노입니다. 요거 이제 예시인데요. 자, 지금 우리 장문 따레아 우노에서는 듣고 쓰는 그렇죠? 듣기 음원 따로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시험지에 적혀 있는 그래도 요 지시사항, 요 지시문을 잘 읽으시고 어떤 상황이고 내가 어떤 내용 글을 써야 되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그래서 usted es un joven usuario habitual del centro municipal de juventud de su pueblo. 당신이 사는 곳에 이런 센트로가 있다. 이렇게 대명사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 그런 기관이 있구나. 근데 중요한 건 내 역할은 지금 호벤 우수아리오이다. 내 입장이 그쵸? 설정이 분명히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escriba una carta al director del centro. 누구에게 편지 쓰는지는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 돼요. 디렉토르에게 una carta를 써야 되는데 자, 무엇을 하기 위한 글인가? para expresar su rechazo al cierre는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돼요. 뭘 표현해야 됩니까? rechazo, 싫어요 라는 의견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al cierre, 뭐가 문 닫아요? del centro. los fines de semana durante el verano.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la supresión de los talleres. 그렇죠? taller라고 하는 명사 우리 델레베도스의 아주 필수어입니다. 자, 배우는 수업 같은 거예요. 그렇죠? 워크숍 같은 거. 그것에 대한 supresión이라고 하는 것에도 rechazo를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 talleres는 ocio, tiempo libre 이런 talleres. 자, 그러면 나는 사용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이용자로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영향을 준다라는 이미 내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구상을 좀 하시면서 여기 밑에 지시사항 요구사항들, 요 순서대로 글을 완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주로 나오는 것들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한번 쓱 보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요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예시문들을 좀 볼 거고요. 중요한 거는 듣기 자료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뭐 많이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델로 세르반테스 사이트에 모델로도 있고 한데 듣기 자료에 대한 내용이 스크립트로도 사이트에는 잘 걸려 있는데요. 그거를 열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실제
실제 내가 써야 되는 글에 많은 내용을 전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들으시면서 메모를 하시면서 포함을 좀 시킬 수 있는 내용을 좀 최대한 많이 따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애석하게도 만약에 많은 부분 들리지 않는다면 일단 요 시험지에 적힌 내용에 충실하게 글을 그래도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구사항이 지금 사실은 다 다르니까 주로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내가 써야 되는 글에서 내 소개를 그래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엑스포네르. 첫 번째 요구사항에서는 좀 이렇게 묶이죠. ¿Por qué motivo escribe? 왜 편지 쓰는지를 표명하세요. 라고 하는 첫 번째 요구사항일 때요. 자, 이게 개인 간에 아는 사람끼리의 편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querido director 뭐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estimado señor 뭐 이런 거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살루다르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없을 때에는 그냥 다짜고짜 시작하시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 이름을 말을 하되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까지 붙여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냥 스페인어로 아예 가명으로 설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사말 쓸데없이 뭐 Hola, ¿cómo estás? 뭐 Buenos días 이런 거 하지 마시고 presentarse라고 하는 부분만 하시면 되고요. 자, 내가 어떤 입장인지는 이미 시험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담으시면 되는데 Yo soy un usuario muy habitual del centro 하고 그냥 끝나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지금 서로 이해하고 있는 센트로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회사를 이용을 하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이런 문장도 가능하겠죠. Desde hace años soy cliente habitual de su empresa, de su 뭐 tienda 등등. 자, 그러면서 이런 문장들 그쵸? 우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는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항상 잡고 계셔야 돼요. 자, le escribo porque 주어 동사인데 직설법이에요. 요 문장은 뭐 바로 나와야 되죠. 왜 내가 쓰는지라고 할 때 주어 동사 직설법이니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 혹은 그거에서 조금 더 가서 el motivo por el que, la razón por la que 요거까지만 외우시면은 되잖아요. 그렇죠? El motivo por el que le escribo es La razón por la que le escribo es 지금 esque를 제가 적었기 때문에 es porque를 적었기 때문에 주어 동사 직설법인데 만약에 명사로 그냥 주신다면은 le escribo es 하고 명사 그냥 쓰셔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esque 주어 동사, esque a mí 뭐 이런 식으로 쓰신다든지. 자, 우리 그래서 첫 번째에서 내가 왜 이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좀 주셔야 됩니다. 시작을 주셔야 돼요. 자, 우리 두 번째 조건에서는요, expresar su oposición a algo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언가에 대해서 당신이 반대를 하세요. 반대 의견을 표현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explicar por qué le afecta. 당신에게 그게 왜 영향이 있는지를 설명하세요. 뭐 이런 요구 조건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 보시면 quisiera exponer. 나는 exponer를 하기를 원합니다에 대한 정중 표현. 그렇죠? Me gustaría exponer 혹은 quisiera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은 형식적인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quisiera exponer mi oposición a algo.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 그때그때의 케이스에서 무엇에 대한 반대를 표현을 하는지를 써주시면 되고요. me opongo a oponerse a 하는 구조도 마찬가지 중요합니다. 그렇죠? me opongo a 무언가에 반대한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반대를 할 때는 이게 감정적으로도 살짝 고조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화를 내시거나 장문에다가 뭐 욕설을 쓰시거나 그러면 당연히 은어 여러분 제발 뭐 슬랭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좀 강력하게 나는 반대한다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부사 정도로 끝내주세요. firmemente라든지 fuertemente me opongo a algo. 네. 자, me afecta mucho porque 나에게는 많이 affecta를 합니다. porque 주어 동사는 직설법이에요. porque 쓰시면은 주어 동사 직설법이니까 많이 연결해 주세요. La verdad es que me afecta mucho ya que 주어 동사 이런 구조로 연결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이유야 뭐 좀 간단하게 좀 심플한 그런 이유로 근거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예를 들면 exponer las consecuencias que en su opinión provocará el cierre del centro. 사실 이게 이 내용이 설정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항상 돌아갈 거예요. 설명하세요. 표현하세요. 그 결과. 어떠한 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무엇이 프로보카를 할 그 시에레가 지금 이 해당되는 이 회차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시험에서도 어떠한 이벤트가 프로보카를 할 콘세쿠엔시아스들을 표현하세요 라고 하면 나는 이거를 다시 주어로 잡으면서 이것들은 어떤 콘세쿠엔시아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나의 의견에서는. En mi opinión
혹은 en mi opinión personal 이렇게도 쓰시죠. El cierre del centro los fines de semana durante el verano provocar 할 것이다. algunas consecuencias. punto. Por ejemplo, la gente, por ejemplo, los jóvenes, por ejemplo, los niños. 근거 내용을 연결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문장, 그쵸? 자, estoy seguro, estoy segura, 반드시 됐게입니다, 여러분. estoy seguro que 가 우리 델레베도스 학생분들이 많이 틀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estoy seguro que라는 말은 없어요. estoy seguro de que, estoy segura de que el cierre del centro traerá muchas consecuencias. 많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Por ejemplo, los niños, 그렇죠? los padres de familias. 자, 우리 그래서 지시문에 써 있는 그대로의 문장들 많이 활용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 책 이런 것들이 있는가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por todo lo anterior 내가 앞에서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다, 초래할 것이다,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를 말했으니까 por todo lo anterior le propongo una solución alternativa.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새로운 다른 대안책을 당신에게 propone를 합니다. 이런 문장 아예 암기하셔서 쓰시면 좋겠죠. 자, sería conveniente 하고 동사원이요. 혹은 뭐 명사도 가능한데 이렇게 함이 좋을 것입니다. 가능법 동사 변형 써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면 그렇게 하세요도 아니고 그러하다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투기 때문에 이렇게 함이 좋겠습니다. sería conveniente, sería oportuno, sería adecuado 등등등의 형용사는 다양하게 좀 써주시고요. por todo lo mencionado 이런 표현도 아예 암기해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le propongo que usted 접속법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수폰티보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뭔가 대안책을 제안하라 라고 할 때 문장들입니다. 자, 우리 예시 두 번째도 좀 볼게요. 비슷한 방식인데요. 그래서 usted es un ciudadano aficionado al arte que visita con frecuencia los museos. 이미 당신의 상황이 당신은 이용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자주 무세오를 방문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escribe una carta al director de un periódico local. 이번에는 신문사의 디렉토르에게 쓰는 거예요. para expresar, 무엇을 표현하기 위하여 su rechazo. 이번에도 rechazo예요. 거부, 싫어요 하는 거죠. La próxima subida de los precios en las entradas. ¿Entradas de qué? de los museos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무세오의 입장권이 지금 오를 것이고 그거에 관련된 뉴스도 마찬가지 들으실 건데 듣고 참고하시면서 살짝 메모를 남기시면서 이 지시문에서 보인 이 내용과 밑에 요 요구사항별로 요 순서대로 글을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죠? 지금 이런 경우는 딱 3가지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좋죠. 이게 몇 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이 좀 불가능한데 정말 많게는 5-6개의 요구사항이 등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모델로 기출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지금 보여지죠. 그래서 presentarse 해주고요. explicar por qué le afecta a usted 무엇이 la subida del precio de las entradas a los museos. 요게 당신에게 어떻게 afecta를 하는지 표현하세요. exponer las consecuencias que en su opinión provocará esta medida. 이런 방안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표현하세요. 비슷하죠, 지금 앞에서의 사례와. 자, 중요한 거 우리 지금은 예시 제가 모범 답안은 아니고요.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 요 샘플은요, 우리 세반테스 사이트에 우리 기하대 엑사멘이 있어요. 시험마다의 그 기하가 있습니다. 그 기하에 세반테스에서 작성을 한 거예요. 이건 제가 작성을 한 게 아니라 압도의 사례로 들어와 있는 그 예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분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빨간색으로 적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문법적인 오류들입니다. 근데 그럼 이 정도의 문법적인 오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이 정도면은 압도가 된다라고 스스로 세르반테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샘플이에요. 근데 이런 예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좀 놀라운 게 뭐냐면 듣기에서의 내용, 우리 듣기의 그 음원, 자료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크게는 안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따레아 우노 너무 또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듣기에서 잘 내용이 안 들렸다고 해서 혹은 그걸 또 너무 많이 적어야 된다라는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에스티마도 세뇨르 에키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는 틀려요. 에키스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세뇨르까지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me llamo 하고 이름 썼죠. tengo 20 años, soy de Alemania의 강세 같은 거 이런 거 틀렸죠. 그렇죠? Pero actualmente estudio en España. Estoy estudiante, 심지어 이렇게 soy estudiante를 못 쓰고 estoy estudiante 썼죠. de arte moderno. 자, 아무튼 나는 히스토리아와 스페인 문화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나는 무세우스를 가는데 주말에 간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대한 표현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쭉 이제 보시면은 왜 이 노티시아가 지금 이 사람이 사실 듣기 음원에 대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 부분적으로 노티시아를 들었는데 esta noticia me enfadó mucho. 나의 화를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porque por ejemplo 하면서 학생들, 가족들 다른 데 돈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안이다. 사람들이 그래서 가능성이 더 적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비싸지면. 그래서 내 의견에서는 하면서 이런 식의 전개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문법적인 오류는 계속해서 중간중간 있습니다. 강세 표시가, 그 느낌표가 이렇게 뒤에만 있고 앞에는 없고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감점 대상이긴 해요. 문법적으로 감점 대상입니다. Las museos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은 요 정도 구성이면 그래도 압도의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따레아 우노였습니다. 이번에는 따레아 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사실 따레아 도스 중에서도 옵시온 우노에 대해서 제가 좀 우리 좀 여러분들께 훈련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버리는 옵션이 되면 안 됩니다. 옵션 우노와 도스를 읽고 옵션 우노 당연히 안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지금 그래프에 대한 그렇죠. 묘사, 글을 쓰셔야 돼요. Opción 1. 자, usted colabora con una revista universitaria y le han pedido que escriba un artículo sobre las actividades culturales que realizan con más frecuencia los jóvenes universitarios. 자, 지금 보시면 당신은 artículo를 써야 돼요. 그렇죠? un artículo를 써야 되는데 이것이 뭐에 관한 건지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Las actividades culturales.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글씨가 뭐, 제가 더 조금 작게 보이지만, actividades culturales래요. 젊은 사람들이, 대학생,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 그래서 그 아르티클로를 쓰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인포르마시온을 포함시키세요. 라고 적혀 있고요. 자, 하나의 그래피코를 보면서 어떻게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반영을 할지에 대한 이 문장 쓰는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조건 제일 처음부터 바로 그래프에 대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이 주제에 관해서 먼저 인트로듀스를 하세요 라고 하는 조건이 항상 설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서론을 말하세요. 그렇죠? 이 주제가 지금 뭔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도입부를 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를 말하세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주어는 지금 그 주제 자체는 지금 그냥 아무거나라고 생각하세요. obesidad infantil 이렇게 해주면은 뭐 소아 비만 이런 건데 es uno de los problemas más serios. 요렇게 이제 이 인트로라고 하는 초반에서의 도입 부분은 아무래도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좀 집중도를 이렇게 끌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경각심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말투를 씁니다. 그렇죠? Es uno de los problemas muy serios, uno de los problemas más serios que existe. 예를 들면은 en esta era de comida rápida. 자, hoy en día 오늘날 그렇죠? La obesidad infantil tiene mucha polémica porque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이 오베시다 인fantil이라는 문제이다. 지금 이런 주제는 계속해서 다른 걸로 바꾸셔도 돼요. 그렇죠? 자, todos sabemos que la obesidad infantil es algo muy problemático ya que 주어 동사 직설법. 그렇죠? No cabe duda de que 직설법이에요. 마찬가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직설법입니다. De que el ocio cultural tiene mucha importancia para los jóvenes de hoy en día. 이런 식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사실 아예 도입부에 내가 어떤 문장을 주로 쓰나 한번 암기하셔서 한 문장 선택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comparar을 하세요 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대조하세요, 비교하세요, 비교 분석하세요 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De forma general. 전반적인 내용을, diferentes porcentajes, 다양한 그 퍼센테이지의 내용을 전반적인 비교를 먼저 하세요. 이런 거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좀 추천드리는 방식은 두루두루 말하기. 그렇죠? 가장 높은 거는 이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거고, 지금 첫 번째 요거 예시가 그러합니다. El porcentaje más alto es el de 하고 여기에 어떤 옵션 쓰시면 돼요. 그렇죠? Es el de 예를 들면은 뭐 visitar los museos,
con un 40%, 40%라고 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이 항목이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다. 이 sigue el de 하고 두 번째 항목 이렇게 쓰시면 돼요. sigue. 두 번째, 그것에 이으는 것, 즉 두 번째 2등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애는 A라는 항목이라면 그것을 뒤에 이어지는 것이 29%로 다른 항목이다. 이런 문장 가능하고요. 자, 혹은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분포가 11%이다. 이런 거 말하는 문장. Los ciudadanos que piensan que 이렇게 답변을 한 혹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son de 하고 숫자. 요거는 구조를 좀 기억해 주세요. son de 11% 이렇게 주셔야 돼요. 자, 주어로 퍼센테이지 자체를 주어로 쓸 때에는 정관사로 가셔야 돼요. el 5%예요. un 5%가 아니라 el 5% piensa que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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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solo el 2% opina que bla bla 이런 식으로 문장을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 이런 거. 이런 거 꼭 나와요. 모르겠음이라는 답변도 많이 주기 때문에 el 10% de los encuestados dijeron que no lo sabían. 이런 식으로. 모른다고 답한 사람들은 10%이다. 10%의 사람들이 모른다고 답했다. 이런 문장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resaltar을 하세요. 당신이 볼 때 가장 relevante,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데이터를 좀 resaltar, 강조하세요, 부각시켜보세요 하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문장 순서 바꿔서 los datos que considero más relevantes del gráfico es que 하고 주어 동사인데 접속법, 변형으로 가시면 돼요. 내가 가장 relevante 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이다. 자, lo más relevante de este gráfico es que 하고 직설법, 접속법 둘 다 가능한데요. 가장 relevante 한 것은 하고 주어 동사 주시면 됩니다. 자, me sorprende que 하고 주어 동사인데 이때는 접속법이에요. 이러하다라는 사실은 나를 sorprender를 시키고 있습니다. Pienso que es lo más relevante de este gráfico. 이 그래피코에서 가장 relevante한 혹은 뭐 sorprendente한 혹은 뭐 importante한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장으로 좀 약간 내가 볼 때. 근데 답은 없어요. 그 그래프를 어떤 그래프를 보시든 간에 어떤 내용이 지금 가장 부각된다, 어떤 것이 가장 놀라운 사실이다라는 거는 정해진 논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내 딴의 생각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정보를 찾아서 부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자, expresar su opinión sobre los datos que ofrece el gráfico. 요거에서는 이제 더 주관적으로 더 넘어오죠. 아예 그냥 당신의 의견을 표현하세요라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Mi opinión sobre los datos que ofrece el gráfico es que. 그렇죠. 자, 요 문장, 두 번째 문장 요거 많이 쓰시던데 a través de los datos que ofrece el gráfico yo opino que 하고 주어 동사, 그렇죠? Viendo los datos que ofrece el gráfico me doy cuenta de que도 항상 전치사 de 많이들 빼뜨리시는데 me doy cuenta que 틀린 말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아서 나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장도 항상 등장을 하고요.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세요 라고 할 때 꼭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켜주세요. Para concluir La obesidad infantil 하면서 뭔가 도입부에서 말했던 어떤 이 주제 자체에 대한 이제 내용에 대한 결말을 좀 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무 표현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든지 마무리를 줘야겠죠. En conclusión, 결론적으로는 se puede llegar a una conclusión de que los niños tienen que comer menos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을 때 쓰실 수 있는 표현들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 우리 압도의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그 아까 오시오 꿀뚜랄, 우리 호베네스가 즐긴다는 그 악티비다데스 꿀뚜랄레스에 관한 또 우리 세르반테스 사이트에 있는 예시거든요. 요것도 잠시 화면 정지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법 오류들 많이 있는데 요 정도 오류를 가지고서도 그 그래픽,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실 건 뭐냐면 여러분 사실 제가 우리나라의 학생분들에게 이 그래피코에 대한 분석 글을 이런 거를 이제 장문에서 요청을 드리면 훨씬 더 많은 앞에서 제가 드린 그런 예시 문장들이 굉장히 다수 사용을 하시는데 이 앞뒤 사례를 보시면 사실 그래피코에 대해서 문장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해봤자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어디쯤에 네. Un dato relevante, 여기 punto도 없어요, 심지어. 이런 것도 문법 오류입니다. Un dato relevante es la diferencia entre el número de jóvenes que han visitado un museo histórico y el de los, 해야 되는데, lo de los 했죠. El de los que han visitado un museo histórico.
네. 요런 거. 그래픽콜을 보면서 뭔가 내가 채택해서 여기에다가 문장으로 풀어 쓴 것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요구 조건대로의 내용에 맞춰서 이 주제를 좀 다루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따레아 도스에서 그래픽콜 해당되는 우리 장문 절대로 버리시는 옵션이 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델레 베도스의 독해 장문편 우리 적중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디오스!